안녕하세요. 스포츠큐브의 이승용입니다. 드디어 제가 첫 NBA 현장 취재를 다녀왔는데요. 관중으로서 경기를 갔을 뿐이었지 이렇게 현장 취재를 간 게 처음이라 굉장히 조금 긴장을 했습니다. 모르는 것도 많았고 가서 혹시라도 실수라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저한테 허용된 범위가 어딘지 몰랐기 때문에 가서 여러 질문도 하고 알아가면서 첫날 취재를 마쳤습니다. 제가 처음 만난 직원이 제가 오늘이 첫날이라 많이 알려달라 그러니까 그 직원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경기가 토론토의 두 번째 홈 경기였는데요. 자기 역시도 이틀째라서 잘 모른다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시범 경기에서 4연승을 하면서 혹시라는 기대를 가지게 하고 시즌이 시작하고 나서도 3연승을 질주하던 무서운 기세의 시카고 불스와 이번 시즌이 리빌딩 시즌인 토론토 랩터스의 경기였는데요. 경기 전 인터뷰에서는 빌리 도노반 감독이 이번 시즌 시카고 불스의 3점슛 전략에 대한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빌리 도노반 감독은 3점슛을 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정확하지 않은 3점슛을 남발하는 것은 싫어한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봤을 때 가끔 특정 팀들이 3점슛의 덫에 빠져서 이겨야 하는 경기를 이기지 못하는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3점이 잘 들어가기만 한다면 3점슛을 많이 쏘겠지만 우리 팀의 미드레인지 점퍼를 잘 쏜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미드레인지 점퍼가 잘 들어가는 날 굳이 무리해서 3점을 쏘진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했습니다. 비록 4경기밖에 치르지 않은 시즌이지만 실제로 3점슛 시도는 32로 리그에서 꼴찌를 달리고 있지만 3점슛 성공률은 41.6%로 리그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3점슛을 적게 쏘는 만큼 상대팀의 3점슛도 억제하고 있는데요. 상대팀에게는 경기당 평균 28.2개의 3점슛 시도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닉 널스 감독은 경기 전 인터뷰에서 벤블릿, 오지, 그리고 스카리 반스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스카리 반스 같은 경우는 닉 널스 감독이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한다. 그리고 시아캄이나 오지가 시간이 걸렸듯이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스카리 반스가 어느 정도 NBA 선수 레벨에 이를 때까지는 조금은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카리 반스 같은 경우는 첫 3경기에서 활약을 하면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슈팅력의 부재 혹은 결정적인 순간의 턴오버와 같은 이런 문제점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지에서 기자들이 주목한 이 경기에 키를 쥐고 있는 선수는 역시 더마 드로잔이었는데요. 드로잔은 3년 계약으로 시카고 불스와 계약을 해서 시카고 선수로는 처음으로 토론토를 방문했습니다. 토론토 랩터스의 프랜차이즈 스타였던 드로잔은 토론토 랩터스를 떠난 뒤부터 토론토만 상대하는 날이면 정말로 엄청난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이 경기가 있기 전까지 드로잔은요, 토론토를 상대로 한 6경기에서 오펜시브 레이팅 131을 기록하면서 본인이 상대한 30개의 상대팀 중에 가장 높은 오펜시브 레이팅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토론토 팬들에게는 드로잔이 굉장히 특별한 선수입니다. 저 역시도 드로잔을 굉장히 특별한 선수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드로잔이 토론토의 선수로 활동하던 시절에 제가 일하던 곳에 드로잔이 단골이어서 드로잔을 실제로도 여러 번 봤고 드로잔과도 여러 번 대화를 해봤기 때문에 드로잔에 대한 애정이 또 특별합니다. 토론토 팬들은 경기 전에 드로잔이 소개가 되자 마치 홈팀 선수를 환영하는 것처럼 기립박수로 환호와 함께 드로잔을 맞이했고요. 경기가 시작되고 드로잔이 득점할 때마다 박수를 쳐주면서 드로잔을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오래가지는 못했는데요. 예상대로 드로잔이 이 경기에서 누구보다도 큰 활약을 하면서 26점을 득점했고 경기를 이기는데 큰 보탬이 되었기 때문에 경기가 후반으로 갈수록 토론토 팬들의 드로잔 응원 소리가 조금은 작아지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본 이 경기의 승부점은요, 2쿼터 종료 1분 30초 전입니다. 2쿼터가 종료할 때까지 마지막 90초 동안 토론토와 시카고 불스의 그런 경기를 대하는 자세가 큰 차이가 났습니다. 1분 30초 전까지 54대 51로 3점 차의 박빙 승부를 이어갔던 두 팀은요, 1분 30초를 남기고 갑자기 시카고 불스가 7점을 넣으면서 7대 0의 득실차를 보이면서 경기가 3점 차에서 10점 차로 벌어진 상황에서 이 쿼터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분위기가 그대로 3쿼터 초반에 이어지면서 20점 차까지 경기가 벌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에 경기가 3점 차로 끝났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 90초 동안 벌어졌던 점수차가 아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토론토 랩터스는 이 쿼터가 거의 끝나가니까 어느 정도 마음을 놓았던 것 같고 시카고 불스 같은 경우는 90초가 남았더라도 충분히 경기를 더 벌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더 거세게 몰아붙여서 이 90초 동안 7대 0이라는 점수차를 만들어냈습니다. 경기 종료 후에 닉 널스 감독도
경기 전체를 봤을 때는 못한 경기가 아니었다. 다만 중간중간에 선수들이 집중력을 잃은 구간이 있다라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빌리 도노반 감독 역시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시카고 불스 역시 집중력을 잃은 부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4쿼터 초반에서 중반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20점차까지 벌어졌던 점수가 2점차까지 줄어든 거는 어디까지나 우리 선수들의 잘못이다 라고 인정을 하면서 그때마다 경험이 많은 드로잔이 득점을 하고 경기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시카고 불스가 승리할 수 있게 도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프레드 반플릿은 17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이 부분에서 기록을 세웠지만 반대쪽에서는 8개의 턴오버를 범하면서 토론토가 추격을 할 때마다 흐름을 끊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스카리 반스가 6개, 프레디 반플릿이 8개를 기록하면서 두 선수가 14개의 턴오버를 기록한 반면 시카고 불스 같은 경우에는 팀 총 턴오버 개수가 12개밖에 안 되면서 바로 이 부분에서 오늘 경기의 승패가 갈리게 되었습니다. 자, 시카고 불스는 프리시즌 4연승 그리고 시즌이 시작하고 나서 4연승을 거두면서 총 8연승을 거두고 있고 좋은 기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시카고 불스가 마지막으로 시즌을 4연승으로 시작했을 때는요 1996-97 시즌입니다. 바로 마이클 조던 시대 이후로 한 번도 4연승으로 시즌을 시작해 본 적이 없는 시카고 불스가 드디어 4연승으로 시즌을 시작하면서 시카고 불스 팬들로 하여금 큰 기대를 가지게 했습니다. 지금부터 이어지는 10경기는 강팀들을 상대로 합니다. 이 10경기 구간에서 시카고 불스가 과연 이 구간을 5할 이상으로 통과를 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이 구간에서 패배를 하면서 처음에 했던 연승이 단지 약팀을 만나서 했던 거라고 결론이 나게 될지는 앞으로 시카고 불스의 행보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시카고 불스는 뉴욕 닉스, 유타 재즈, 보스턴, 필라델피아와 2경기가 있고요. 브루클린 네츠, 댈러스, 골든 스테이트, 그리고 LA 클리퍼스, LA 레이커스와 경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시즌 시카고 불스에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시카고 불스가 강팀으로 거듭나면서 동부 패권에 도전을 할지 귀추가 주목되는 시즌이기도 합니다. 오늘 시카고 불스와 토론토 랩터스의 경기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드로잔의 인터뷰 보시면서 오늘의 리뷰 마치겠습니다. 전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I don't know. I don't flop. I don't know. No, I don't know. I just my mentality is always try to be aggressive. I don't know. Free throws are down across the league, but you know I can't worry about that. I still try to go out there, be aggressive, figure out ways to get to that free throw line. You know, it was crazy. When I was in San Antonio, Pop pulled me to the side one year. He told me I need to start flopping or try to flop because I wouldn't getting all the calls that I should get because I absorb so much of the contact. I don't know. I don't know. It was part of the reason they wanted me to come here. You know, it's the 4th game of the season, and you know, we had to deal with that. But it's a learning experience. Me just teaching other guys, but we all understand. You know, it's a lot of stuff we could go back and look at mistakes we made. But you know, I think when the game turns that way, you know, it's on me to kind of slow it down and get to my spots. So it's so much that we can learn from this. You know, and I'm glad a game like tonight happened now. We got a couple of days. I'm pretty sure we're gonna go over a lot of stuff in the 4th quarter. The pros and cons for us to get better. 토론토 랩터스 같은 경우는 스코샤뱅크 아레나를 홈구장으로 쓰는데요. 기자들을 2티어로 나누고 있습니다. 티어 1 기자들은 1층에 작업실이 있고 경기도 1층에서 관람할 수 있는 반면에 티어 2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경기 전에는 코트에 내려가서 선수들의 훈련을 볼 수 있지만 경기가 시작되고 나면은 작업실이 위에 있습니다. 스코샤뱅크 아레나 혹은 에어 캐나다 센터를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경기장에 가면은 약간 공중에 떠 있는 듯한 자리가 있어요. 곤돌라라고 부르는 데인데 거기가 작업실이었습니다. 저는 조금 높은 데를 무서워하는 게 있어서 거기서 작업을 하는데 관중들이 소리를 지르고 발을 구를 때마다 거기가 조금씩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무서웠습니다. 일단 경기 전 경기장의 분위기는 관중들의 마스크 착용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주정부로부터 토론토 랩터스가 관중 100% 허용을 허락받았기 때문에 이거를 잃지 않기 위해서 토론토 랩터스는 특별히 더 신경을 쓰는 것 같았습니다. 캐나다의 경우는 연방정부에서 백신을 맞지 않았거나 캐나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을 경우
원정 오는 팀의 선수도 6개월 구금 혹은 7만 5천 불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토론토 랩터스의 홈 경기에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이 룰을 적용할 것이라고 미리 예고를 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토론토 랩터스 역시 경기장에서 관람을 하는 관중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고요. 요구한 것뿐만 아니고 경기 중간중간에 조금은 재밌게 엮어서 관중들로 하여금 마스크를 다시 착용할 수 있게 유도를 했습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경기 시작하기 전에 어린이 관중들을 상대로 마스크를 쓴 슈퍼히어로, 그래서 데드풀, 배트맨, 스파이더맨 이런 유명한 슈퍼히어로들을 소개하면서 슈퍼히어로들도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다, 이런 식으로 영상을 만들었고요. 마지막에 마스크를 쓴 슈퍼히어로 1위는 의료진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린 친구들도 이런 슈퍼히어로들처럼 마스크를 쓰고 경기를 관람하기를 바란다는 영상을 틀어줬었습니다.